한겨레 신문 보도가 오늘 좀 눈에 띄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7월에 여론조사 업체 P&R한테 돈을 제대로 지급 못하면서 그 채무 각서, 이행 각서를 쓴 건데 거기에 내용이 무엇이냐?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데 전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맥락을 이해하시면 돼요. 예전에 그러니까 원래 여론조사 업체는 선불이 아니라 후불제예요. 아 원래 후불제예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관행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신용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돈을 떼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일단 미래한국연구소가 P&R에 의뢰를 해가지고 여러 차례 돌린 거잖아요. 네. 근데 기억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더듬어야 되는데 3억 7천만 원 내가 김건희한테 받아오겠다라고 명태균이 강혜경한테 했다는 그 녹취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만났잖아요. 그리고 빈손으로 오고 500만 원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네, 과자값으로 500만 원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알고 보니 그러니까 김영선 공천을 받아온 거잖아요. 네. 자, 이게 2022년 7월이면요. 2022년 6월 1일에 선거가 있었고 그렇네요. 돈을 이제 정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선거 끝났으면 직후에 해주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캠프 같은 것도 다 해단내버리니까 이거를 다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7월 언젠지는 모르겠으나 한 달이 넘도록 안 하고 있으니 이제 서 대표인가 여기 P&R 대표가 그 얘기 이거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이 얘기를 각서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네. 강혜경한테 이제 가져가서 도장을 받으니까 맞아요, 네. 명태균이 승질낸 거잖아. 왜 도장 찍어줬냐고. 맞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거야. 이거 사기꾼가 이놈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놈이 서 대표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명태균 이놈이 돈 띄어먹을 것 같은 거야. 딱 그런 느낌이 온 거야. 느낌이 오니까 평소에 했던 얘기가 뭐냐. 내가 김건희한테 받아오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각서를 내가 이제 지불 각서를 써가지고 여기다 도장 찍어. 이게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네가 김건희한테 평소 네가 김건희 팔았잖아. 너 여기다 도장 찍으면은 나중에 이게 상당한 압박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갚을 수가 없는. 안 갚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채무는 있는 건데 이거를 쓴다고 새로운 뭐 채무가 확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그 이름으로 압박용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받아오겠다라고 서 대표가 이렇게 한 거니까 강혜경은 모르고 이제 도장을 찍어준 거고 명태균이 불같이 화를 낸 거지. 아니 그걸 찍어주면 어떻게 이 바보야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증거가 남아버리니까. 뭐가 됐든 이거는 정황 증거로 봤을 때 김건희를 명태균이 얼마나 많이 팔고 명태균이 김건희를 얼마나 많이 팔고 다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P&R과 미래한국연구소만 조사할 게 아니라 결국은 김건희를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온 거다. 원래도 있었지만 더더욱 김건희를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확실해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P&R이 어떤 업체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난 대선 시기죠. 미래한국연구소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여론조사를 81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공표조사 58건을 바로 의뢰받아서 수행한 업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첫 번째는 김건희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의 막연한 의혹이 아니라 실제 물증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이건 뭐 막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동안에는 뭐 전원들만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비아냥들이 많았지만은 네. 이제 물증 튀어나옵니다. 문서가 나와요. 김건희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래서 이제 물증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막기 어렵고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거의 김건희 씨의 육성 정도예요. 근데 그것도 뭐 지금 어디 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략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김건희 씨를 향한 이 포획망이라고 할까요? 이건 거의 다 이제 쳐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좁혀가고 있는 과정이다. 아니 박수환 씨도 이제 물레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눈여겨봤던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그리고 흉내도 굉장히 잘 내던데. 네. 네. 누구? 윤석열 대통령 흉내 자주 내잖아요. 아. 네. 너무 뜬금없었나? 네. 상황을 줘야지 뭐. 알겠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문제도 간단치 않은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뉴스타파가 입수한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 김모 씨와 강혜경 씨의 녹음 파일에는 그 김모 씨가 오세훈 시장이 내게 명태균 씨를 만나라고 했다는 맞아.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김모 씨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이름을 쓰더라고요. 네. 김한정 회장, 네. 후원 회장이었고 또 이제 철강 회사를 운영해서 돈이 굉장히 많은 뭐 그냥 현금성만 1,000억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이제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영화 보면은 이렇게 칠판에다가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관계도 그리잖아. 관계도 누구 범죄 이렇게 해서 화살표 그리면서 끝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끝났고 다만 이제 유죄 무죄는 법정에서 기소해서 법정에서 오세훈 시장은 법정에서 다퉈야 되는 문제지 이건 끝났다. 왜 그러냐면요. 김한정 이 후원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3,300만 원 명태균한테 줬다. 네. 오세훈을 위해서 줬다.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다. 거기에서 여론조사 잘 만져준다고 해서 내가 줬다. 요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돈 준 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김한정 씨가 김한정 회장이 운영하는 무슨 뭐 재단 상생과 뭐지? 공생학교 뭐 공생학교의 이 사진이 그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세훈 서울시의 산하기관의 서울교통공사 뭐 이런데 이사로 다 무슨 중요한 이사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3,300만 원의 대가로 딱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든 아니든. 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 게 나는 김한정이라는 사람은 알지만은 명태균이 찾아왔지만은 다 거절했고 잘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세훈이 김한정한테 가서 명태균 좀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으면 이거는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제 이건 추론과 여러 가지 취재와 종합을 해보면은 오세훈은 실제로 명태균을 맞닥지 않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아,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장성철 소장이 얘기를 했는데 김영선, 명태균 두 사람이 캠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조선족 남매 같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하성 발언도 했다라고 장성철 소장이 얘기를 했을 정도로 딱 보니까 사짜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재보궐선거에서 그렇다고 얘들을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혹시 모르고 그 당시에는 명태균은 김종인의 전폭적인 후원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인 게 그 판에선 다 알았기 때문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상대하기 싫은 거야. 오세훈은 좀 깔끔 떠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가서 좀 대리인을 보내서 체크해 본 거다. 회장님이 가서 좀 만나보세요 하니까 회장이 이제 그 김한정 회장이 가서 얘기하고 뭐 여론조사 돌리고 그 돈도 대신 내준 거고 그 여론조사는 지금 김종인한테 보고된 게 일부 보고된 게 확인이 그렇죠, 됐잖아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인터뷰해가지고 그 보고서가 나도 몰랐는데 비서가 뽑아서 네. 올려놔 있다더라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명태균하고 전화통화 얘기. 그러니까 명태균 주장이었는데 김종인이 맨날 새벽에 전화했다. 나한테 일 시키려고라고 하니까 무슨 그런 거 아니에요. 명태균이가 전화했지 내가 언제 전화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네. 중요한 거는 새벽에 전화를 했다라는 거야. 그건 팩트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비대위원장이잖아. 그렇죠. 국가의전서열 7위예요. 다 네. 8위 당시 야당이었으니까 새벽에 전화할 수 있습니까? 김종인급한테 아무나? 아무나 못하죠. 중진 정치인도 꺼릴 거예요. 아무도 네. 못해요. 잠 많으실 텐데. 그런데 새벽에 명태균하고 어쨌든 통화를 했다고?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이 정도니까 이 오세훈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김한정한테 맡겨가지고 돈이 오가고 김한정은 나중에 이제 윤석열 대선 때까지 돈 준다고 하고 이런 그렇지. 관계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맞아, 이게 그래서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오세훈 시장은 네. 포토라인에 일단 무조건 쓴다. 아니 그럼 명태균이 오세훈 시장의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조사를 했는지가 중요한데 그 KBS 보도에 따르면은 2021년 2월 23일에 미래한국연구소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완성된 결과 보고서에는 응답 완료자가 1,366명인데 원본 자료를 취재 기자가 열어봤더니 688명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두 배가 뻥튀기 쉽게 됐네. 두 배가 뻥튀기 된 거고 서울 용산구에 사는 30대 여성이라고 추정이 되는 사람이 써있 인적사항이 있길래 연락을 해봤더니 부산에 사는 40대 남성이었다는 겁니다. 맞아, 이게 레전드야. 그러니까 이런 말 그대로 이제 응답자에 관련된 조작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 이 조사 결과 어땠냐면은 원본 자료에는 나경원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6.7% 포인트 차로 앞섰는데 최종 보고서에는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게 이런 여론조사 업체에 이 데이터 분석가가 한 명도 없는 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이고 공작이라는 거. 그러니까 강혜경 씨도 그런 공부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사급이 통계학 한 박사급이 있어야 돼요. 원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에도 있고 당연히 여론조사 업체에는 다 선수들이 있는 건데 네. 처음부터 데이터를 물론 이제 어깨너머로 보니까 배웠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 조작 공작이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닐 거다. 이거 지금
명태균이 그 자기 지인한테 창원에 그 미래항공연구소 집 맡겨놨다가 수사 들어오기 한 달 전에 빼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잖아요. 네.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거를 찾으면은 이 데이터들 조작한 게 다 나올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디서 KBS가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기본적으로 거기에 조작한 게 다 들어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세훈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으나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건 비공표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카톡으로 들립니다. 각 일부러? 캠프마다 이렇게 공표는 못하니까 야 이렇게 한 게 나왔다더라 라가지고 자기네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는 거, 그리고 저쪽에 전체적으로 당원들한테도 쫙 돌게 되면은 네. 대세가 지금 기우나 만약에 많이 차이가 나면은 그걸 좁혀가지고 경합인가 보네. 네. 차이가 조금 나는 거는 많이 벌려가지고 이제 대세가 기울었다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하는데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이게 미공표라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최적화돼 있었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제 오세훈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최소한 캠프에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거기로 이제 수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또 금품이 중요하잖아요. 문제의 조사가 이루어진 날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까 얘기했던 그 김한정 씨라는 분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700만 원을 또 보냈다는 겁니다. 정황적으로 너무 네. 확실하지 근데 않나? 이제 이게요. 그 여기서 뭐 법률적인 거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덩어리만 얘기를 하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또 나타나가지고 오 시장을 두둔하더라고요. 뭐가 문제냐? 제가 문제인 걸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전 그분이 검사 출신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공소장 쓰셨는지. 이게 여론 조작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걸리냐면 일단 돈이죠. 돈이 회계 없이 들어갔으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연히 따라붙죠. 선거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미래항공연구소를 회사잖아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게 될 수가 있어요. 내지는 선거, 경선 업무면은 당의 업무, 또 실제 선거라 그러면 선관위의 업무를 또 방해한 게 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성향 분석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이 나오고요. 더 심각한 거는 지상욱 원장 같은 사람은 명태균 씨한테 개인적인 여론조사를 부탁해서 주고받고 또 여의도 연구원 이름으로 계약을 해서 또 3천만 원을 줘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건 또 뭐냐? 업무상 배임이 됩니다. 이게요 범죄의 소굴이에요. 비리 백화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 그 정치적으로도 국민들 여론을 조작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면 됩니까? 이게 지금 저는 그래요. 우리가 범죄냐 아니냐는 법에 나와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해서는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지금 홍준표 시장처럼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뻔뻔하게 나오면은 정말 정치 그만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네.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도 이게 해명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김한정 씨의 녹취에 의하면은 김한정 씨를 보내가지고 명태균을 만난 게 되잖아요. 네. 근데 오 시장이 또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냐? 오세훈 자신이 2번 만나봤는데 좀 이상해서 그냥 강철원이라는 그 오세훈 시장 오른팔이 있습니다. 네. 이분을 보내가지고 2번을 만나게 했다. 그럼 총 4번이잖아요. 둘이니까. 근데 강철원 이제 후에 부시장이 되는데 강철원 부시장이 가서 만나가지고 싸웠다 2번 만났는데 싸웠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욕까지 하면서 싸웠다 그러는데 2021년 1월에서 3월이면요. 제일 바쁠 때입니다. 수험생으로 선거로? 말하면은 네. 수능 100일 전이에요. 근데 그 사짜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여론조사 이거 조작된 거를 밝히고 앉아있고 욕까지 하면서 싸운다? 그러면서 관계가 끊어졌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김한정 씨 말을 들어보면 강철원 시장을 또 보낸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내서 또 명태균하고 엮었다 그러니까 다 안 맞아요. 오 시장의 해명이 저는 거짓말이라는 게 벌써 드러나고 김종인 위원장님 그때 그 선거 치를 때 당 대표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명태균을 미친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명태균의 이 보고서가 이제 CBS 인터뷰에 의하면은 이제 여비서를 통해 가지고 책상까지 온 건 또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전 이거 사법 절차 대비한 발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아예 다 부인할 수 없으니까 받은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조작된 걸 어찌 아시고 책상 위에 올려 있는 보고서를 굳이 안 봤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수산시 책상 위에 여 비서분이 올려놨어요. 무슨 문서를. 뭐지? 아니 나 같으면 신기해서라도 뭐지? 보겠다. 이게 뭐야? 왜 올려놨어 이거를? 무슨 전달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안 봤다라는 주장이 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님 당황하신 건 알겠지만 결국 이게 아까 제가 서두로 돌아가면 디지털 정보를 압수수색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말로 우길 필요 없습니다. 이미 제출하세요. 증거 관계로 본인 통화 내역을 그럼 다 스스로를. 공개를 하세요. 네. 명태균한테 거짓말한다고 하지 말고 제가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면요. 제 통화 내역 다 떼가지고 다 공개해버리겠어요. 그냥. 난 통화한 적도 없고 이거 봐라. 명태균이가 나한테 새벽에 수신 왔네. 이 나쁜 놈.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이거든요. 어제 네.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피의자 신문 결과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신랄 같은 희망이 명태균에 사라졌는데 이런 가족들의 연쇄 반응이 나온다는 거는 뭔가 이 국면이 거물들이 많은데 다른 국면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암시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일단 구속 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을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 기간만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이게 구속 적부심을 신청을 하면은 그 기간은 빼서 원래 12월 3일에 끝나는데 12월 5일까지 지금 연장됐거든요. 이게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이거는 신청하면 안 된다라고 뜯어 말렸을 것 같아요. 이거는 추론입니다. 네. 그런데 명태균 씨가 한번 해보자고 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내 느낌상으로는 어떻게든 나오고 싶겠죠. 어떻게든 네. 나오고 싶고 또 하나는 신뢰 같은 믿음을 했던 게 끊임없이 SOS를 치고 딜을 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이게 어떻게 먹혀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헛된 희망을 지금 꾼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아까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했지만은 너무 이게 사건이 커져가지고 전 국민이 이걸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구속 적부심이 뭐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되게 이상하게 판사도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네. 황당한 사건이 그리고 돼버리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이게 집단 범죄잖아요. 근데 범행을 할 때는 다 한 식구였는데 지금 다 갈라선 거거든요. 저 오 시장이 이번에 굉장한 패착을 한 게 뭐냐면요. 명태균 씨가 오 시장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나쁩니다. 양땡치라고까지 했다고 양아치.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명태균 씨 감옥에서 벼르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 배우자분도 그 홍 시장한테 똑같이 지금 겨냥을 한 것이고 김한정 회장이라는 사람은 아마 오 시장은 굉장히 유착돼 있을 걸로 보여져요. 이미 아까 그 서울시 산하단체 보낸 걸로만 봐도 네. 그리고 그 공생학교 개소식 때도 갔잖아요 본인이.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본인의 일탈이다. 난 모른다. 오히려 김 회장이 돌아다니는데 나한테 패를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모멸을 주면요. 김한정 씨가요. 갑자기 꼬리 잘라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나 미친 사람 취급하네. 거기서 명태균 씨도 화가 난 거예요. 그럼 명태균처럼 김한정의 명태균화가 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요. 명태균, 김한정, 또 김소연 변호사, 또 저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다 같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세훈 시장이 이거 저는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고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저는요 국민들의 분노 내지는 객관적인 상황 인식이 저는 안 되고 있다고 봐요. 그냥 오늘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일 또 뭐가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강철원 씨는 어때요?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어떤 인물이에요? 조금 오 시장 캠프를 총괄한 분이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약간 좀 깔끔한 사람이 어때요? 뭐 깔끔한 제가 아니, 얼굴 한번 본 거밖에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네. 하여튼 이분이 오세훈 시장의 굉장히 신임하는. 최측근 예. 그리고 오 시장이 보궐선거 들어가자마자 정무부 시장을 시켜요. 제가 그러니까 그 2인자죠. 2인자. 이거 왜 여쭤봤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아까 우리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몸에 더러운 걸 묻히기 싫어하는 꼼꼼한 성격이라고 하면은 투트랙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두 트랙.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강철원은 이거 아니다라고 그 명태균 씨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니 오히려 강철원 만나서 싸우게 하고 그럼 그 공식적인 입장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회장을 따로 보내면 이 사람은 드러나지 않으면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음양으로 다 역할을 따로 그러니까. 줘가지고 뭔가 관리를 했다. 그래서 나는 네. 투트랙 전략이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아니 문득 근데 드네. 명태균이 어떤 사람인데 투트랙 전략 썼다가는 바로 멱살 잡히죠. 그렇게 하기 어렵고 저는 그냥 네. 그때 당시는 믿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강철원 시장도 만난 것도 사실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명태균이 맞아요. 뭐 강철원 네. 시장도 만날 수 있고 오 시장도 2번이나 받고 뭐 김한정 회장도 보내서 또 필요한 일 시켰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 사람들이 원팀이었어요. 원팀으로 나쁜 짓 모든 짓 다 해서 권력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덤볐다가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관계가 다 깨진 겁니다. 이게 마치 나비 효과 하나가 저 북태평양에는 토네이도를 만들듯이 지금 나비 효과로 다 갈라섰어요. 근데 명태균 씨는 이 뉴스토마토 보도 이전부터도 오세훈 시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김한정 씨까지 적으로 돌려세우니까 전 오 시장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 패착이다. 굉장한 패착을 네. 연달아 2번 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 해명하는 것도 다 안 맞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